현재 내가 사는 곳은 20년 전만 해도 시골이었다. 10여 년 전쯤 동네에 처음 아파트가 생겼는데 우리 가족이 당첨됐었다. 우리는 신나서 이사를 갔다.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라 공기가 참 맑았다. 당시에 우리 아파트는 꽤 고급이었다. 당시에는 저층 아파트가 대세였는데 우린 15층이었다. 그렇게 신축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사를 오고 얼마 뒤부터 엄마의 컨디션이 악화되셨다. 갈수록 심해지는 엄마의 다크서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고 나도 갑자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모여 잤는데 TV 앞에 이불을 길게 펴고 아빠, 엄마, 나 순서로 누워 잠에 들었다. 오빠는 방에서 혼자 잤다. 그런데 나는 잠귀가 밝아서 약간의 인기척에도 잠이 깨는 스타일이었다. 그럼에도 한동안 잘 잤던 나였지만 어느 날 새벽 스산한 느낌에 눈을 뜬 나는 그들을 보고야 말았다. 눈을 떴는데 거실 한가운데 2명의 아저씨가 서 있었다. 처음에 도둑인 줄 알고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두 남자는 거실을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다니기만 할 뿐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동안 돌아다니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어렸던 나는 그들이 이 집에 사는 귀신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꽤나 자주 나타났다. 나는 잠든 부모님 옆에서 멍 때리며 그들을 구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베란다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TV 앞에 앉아서 둘이 가위바위보도 하고 우리 엄마 옆에 앉아서 뚫어지게 보다가 주방에서 둘이 싸우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꽤 재밌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밝은 대낮이었다. 그때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고 오빠는 농구한다고 나갔을 때였다. 입이 심심했던 나는 500원을 들고 동네 슈퍼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언덕을 올라오면서 우리 아파트를 무심코 올려다본 나는 6층이었던 우리 집을 찾기 위해 손가락으로 세어보았다. 베란다에 튜브가 걸려 있어서 우리 집을 찾기가 쉬웠다. 그런데 베란다에 어떤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 남자는 나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언뜻 보고 아빠라고 생각한 나는 반가운 마음에 크게 아빠를 불렀지만 미동이 없었다. 남자는 그저 빨리 오라는 손짓만을 반복했다. 아빠가 일찍 돌아왔다고 생각한 나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소름이 돋았었다. 두 번째 일도 부모님이 없을 때 일어났다. 저녁 무렵 부모님이 모임에 가시고 방에서 오빠가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나는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당시 우리 집엔 나보다 큰 브라운관 TV가 있었는데 그 TV 뒤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TV 뒤에 어떤 아저씨 얼굴이 보였다. 그 아저씨는 나보고 TV를 안아보라고 말을 걸었다. 어렸던 나는 어른이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 몸이 작았던 나는 겨우 TV를 껴안고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리고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저씨는 나를 보고 씩 한 번 웃더니 TV를 내 쪽으로 밀어버렸다. 난 그대로 TV 밑에 깔렸고 TV가 가슴을 누르는 바람에 말도 안 나오고 숨도 안 쉬어졌다. 다행히 우당탕하는 소리에 방에 있던 오빠가 달려나왔다. 오빠가 TV를 치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난 기절했다. 눈 떠보니 엄마가 울고 계셨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이 났었다. 세 번째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났다. 미술학원이 끝나고 오후 2시쯤에 집에 왔는데 아무도 집에 없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에 그 상황이 익숙했다. 씻고 침대에 누워 신나게 짱구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안방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불이 꺼져 있는 안방에 가보니 아빠가 서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언제 왔냐고 말을 걸었는데 아빠는 날 내려다보며 미친 듯이 쌍욕을 하기 시작했다. 몸이 떨릴 정도로 격하게 화를 내며 쌍욕을 하는 아빠의 모습에 공포에 질린 나는 떨면서 울기만 했다. 그런데 문득 아빠 뒤를 봤는데 남자의 모습이 하나 더 보였다. 본능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침대 속에서 이불을 덮고 울다가 지쳐 잠에 들었다.
그리고 퇴근한 엄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엄마 품에 안겨서 또 울었다.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다고 일렀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이 점점 일그러지셨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이셨다. 당시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고 아직 퇴근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다. 그럼 그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엄마 역시 그저 잘못 본 거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다. 나만 그런 게 보이고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한 나는 그 뒤로는 이상한 거를 봐도 별다른 말을 안 했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우연히 엄마와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으셨다. 그 아파트에서 이사 온 후에 몇 년이 지날 무렵 주말 저녁 아빠는 낚시터에 가시고 나와 오빠는 방에서 잠을 잘 때였다. 그동안 엄마는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한참 목욕을 즐기던 중 화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오빠나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온 줄 알았다고 했다. 노크 소리에 엄마는 애들이 철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셨다. 그때 당시 우리 남매는 문이 잠겨있지 않는 한 무조건 열어 제끼는 습관이 있었다. 엄마는 칭찬해주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다. 다시 문을 닫은 엄마가 욕조에 앉은 그때 두 남자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속닥거리며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는 소리였다. 자세히 들어보니 목욕을 하려는 것 같다는 내용의 대화였다. 처음엔 옆집 소리가 울리나 생각했지만 우리 집은 복도 끝집이었다. 현관문 밖에서 나는 소리일까 생각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순간 소름이 돋은 엄마는 애써 무시하며 서둘러 목욕을 끝내고 나오셨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들은 나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 얘기를 듣기 전엔 어두운 곳에서만 그 사람들이 보이는 줄 알았었다. 신축 아파트에서 본 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지금은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돌이켜보면 나는 이상하게 유치원 나이 때 이상한 걸 많이 봤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아파트만 생각하면 오싹하고 그렇다. 어릴 때여서 검은 물체가 뭔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내 자신이 더 공포스럽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은 집을 잘 알아보고 이사하라는 조언을 해준다. 뭐 그렇다고 미리 그런 집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건 아니다. 내 이야기는 드라마나 소설이 아니어서 두 남자 귀신에 대한 사연이나 정체도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은 그런 일을 겪고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에 감사한다. 여기까지가 내 어린 시절 한켠에 무서운 동화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이다.